겨울 폭풍이 몰아치는 서해심의 항로 위, 강아린급 대형 수송함, 천룡함의 비행 갑판은 잔혹한 자연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거대한 파도가 선체를 후려칠 때마다 마치 강철 괴물을 망치로 두들기는 듯한 굉음이 울렸고, 바람은 군인들의 외침마저 찢어 삼키며 사납게 휘몰아쳤다. 그러나 그 모든 자연의 분노를 뚫고 더 날카롭고 불쾌한 인간의 고함이 갑판 위를 가로질렀다. 야, 이년아, 내가 말하는데 눈을 그렇게 떠. 소리를 내지른 사람은 상륙강습대 대대장 강도현 중령이었다. 선글라스를 낀 그의 얼굴은 바람에 날리는 수증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맹수처럼 갑판 중앙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그는 일부러 구두굽 소리가 철판을 크게 울리도록 걸음을 내디뎠고, 병사들은 그 소리만으로도 등을 고추으며 긴장했다. 그 앞에 주저앉아 있는 건 체구가 작고 말라 보이는 한 여군 이병이었다. 옷깃에 달린 이름표에는 한태린이라는 글자가 젖은 빛을 띠며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그 누구도 몰랐다. 그 왜소한 여군 이병이 사실은 대한민국 해군 제9기동함대 사령관 장서진 중장이라는 것을 그녀는 지금 철저히 신분을 감춘 채 이 부대와 이 배를 둘러싼 부조리와 범죄의 증거를 잡기 위해 잠입해 있었다. 신병들을 맞는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환영식은 실상 권력 과시와 폭력의 공개쇼에 가까웠다. 강도현은 대열 앞에서 신병들을 하나씩 위아래로 훑었다. 눈빛에는 피곤함이 아니라 타인을 짓밟는 것을 즐기는 교만이 가득했다. 너, 눈이 왜 이렇게 개슴츠레해? 새벽까지 술 처먹고 왔냐? 첫 번째 신병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자 주변의 고참하사와 중사들이 킥킥 웃음을 흘렸다. 넌 또 뭐야? 왜 이렇게 말라서 부러지게 생겼어?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겠네. 어디서 민간 알바하다가 잘못 온 거 아냐? 또 다른 신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말은 곧 이어지는 욕설과 조롱 속에 파묻혔다. 대대장 아래에서 오래 굴러먹은 부사관들은 저마다 피식거리며 눈치를 보다가 강도현이 누구를 노리면 함께 덩달아 신병을 몰아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의 시선이 한태린에게 고정되었다. 오, 여군이네.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 끝이 그녀의 턱을 비죽거리며 들썩였다. 그는 일부러 천천히 신병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녀를 훑어보았다. 난 여군 딱 질색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힘도 없고 울고불고 귀찮기만 하지. 그래도 요즘은 뭐 인권, 평등 어쩌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긴 했는데 골칫덩어리가 또 하나 늘었네. 말끝마다 흘러나오는 비웃음과 비하. 그것은 단순한 입버릇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기 위한 의식 같았다. 이 배에서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인지 대대장은 신병들에게 아주 분명히 각인시키고 싶어 했다. 장서진은 침착하게 눈을 내리깔았다. 필승, 신병, 이병, 한태린, 지적, 감사드립니다. 대답은 교범에 나온 것처럼 정확했지만 그 속에서 이미 냉정한 계산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차분히 물었다. 이 남자의 폭력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느 지점에서 범죄로 명확히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증명할 것인가? 이 배는 한동안 계속해서 사고와 기강의 일을 반복해왔다. 수병 실종, 원인 불상의 부상자, 신고조차 되지 않은 폭행, 심지어 자살로 처리된 수상한 사망까지 그 모든 것 뒤에 이 대대장과 몇몇 간부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첩보가 있었고 그래서 기동함대 사령관이 직접 이곳에 숨어든 것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의 손 하나만 움직이면 이 상황을 단번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오늘은 관찰자이자 미끼로 남아야 했다. 그래야 더 많은 진실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강도현은 그녀의 말투가 차분하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건조해? 감정도 없냐? 그러고 보니 여군들 중에 가끔 그런 애들 있더라. 눈빛은 텅 비고 머릿속은 지 멋대로 계산이나 하는 애들. 병사들 몇몇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러나 소수의 병사들은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조금 전부터 계속 눈치를 보던 하도윤 하사는 신병 쪽을 흘깃거리다가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갑판 위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장서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침묵해야 할까?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할까? 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건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터지고 말았다. 갑판 한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 숨 막히는 신음, 그리고 곧 이어지는 군홧발이 철판을 강하게 내리찍는 소리. 고개를 돌리자 하도윤 하사가 이미 2명의 중색에 짓밟히고 있었다. 감히 대대장님이랑 눈을 마주쳐. 어디 눈을 그렇게 뜨고 다녀. 이 새끼가. 대답 안 해 죽여달라는 거냐. 철판 위에 피가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다. 하도윤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으려 했지만 발등에 꽂히는 군홧발에 결국 낮게 비명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장서진의 안에서 무엇인가 조용히 끊어졌다. 신분 유지와 작전 성공,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저울이 흔들리고 곧 결정이 내려졌다. 폭력을 보고도 침묵하는 지휘관은 군인이 아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거친 바람을 가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십시오. 그 말은 생각보다 선명하게 갑판 위를 울렸다. 구타를 하던 중사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황당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고 누군가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한 듯 숨을 죽였다. 뭐 신병이 지금 뭐라고 했냐. 중사가 다가와 그녀 앞에 섰다. 군복에서 땀과 담배 냄새가 섞인 냄새가 났다. 장서진은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이병 한태린. 부당한 구타는 군형법 62조 위반입니다. 하사에게 명백한 반항 행위가 없었습니다.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정확했다. 그 말에서 신병 특유의 주눅든 기색을 느끼지 못한 중사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러나 곧 분노가 쏟아올랐다. 야, 이게 미쳤나. 군형법. 너 군에 언제 왔어? 입수한 지 이틀 된 애가. 법부터 들이밀어 대대장님한테 군법 타령이야. 그는 황당하다는 듯 뒤돌아 소리쳤다. 대대장님 이 신병이 지금 법이 어쩌고 합니다. 철판을 울리며 또각거리던 소리가 다시 들렸다. 강도연이 천천히 그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어 안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짜증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누가 나한테 법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한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이 그녀의 어깨를 슬쩍 건드렸다. 너냐? 대대장님, 좋아. 왜 이렇게 설치는지. 내 입으로 한번 들어볼까. 요즘 신병 교육이 아주 잘 돼 있나 보네. 군형법 62조. 그는 비웃으면서 물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사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부당하며 됐고. 그의 지휘봉이 그녀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힘 때문인지 목 뒤가 뻐근하게 당겼다. 여기서 법은 내가 정한다. 내가 말하면 있는 죄도 없어지고 없는 죄도 생기지. 알겠냐? 눈동자가 비틀려 있었다. 타인을 지배하는 데 익숙한 사람만이 가지는 태도였다.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지휘봉 끝이 그녀의 목을 살짝 눌렀다. 숨이 약간 막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눈을 떼지 않았다. 여군, 그리고 말대답하는 여군. 갑판 위에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고 모두가 눈을 피했다. 다만 몇몇 병사들의 얼굴에 잠깐 스친 일말의 죄책감과 두려움만이 이 상황이 이미 한참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이었다. 장서진은 그제야 결심했다.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대대장님, 지휘관이란. 닥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다. 그녀의 멱살이 거칠게 잡혀 앞으로 끌려갔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숨이 턱 막히고 균형이 흔들렸다. 코끝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다.
그는 입술을 그녀의 귀 가까이 가져갔다. 내 주제에 감히 나한테 설교하려고 신병 주제에 말이야. 이어서 주먹이 연달아 그녀의 얼굴과 어깨를 후려쳤다. 광대뼈 쪽에서 번쩍이는 통증이 튀어올라 머릿속까지 울렸고 입안에서 피맛이 퍼졌다.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방어하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순간 방역하면 신분이 드러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 배의 썩은 부분을 끝까지 도려낼 수 없다. 그녀는 맞으면서 버티는 길을 선택했다. 피가 입가를 타고 흘러 턱을 타고 떨어졌지만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병사들조차 그 눈빛에 잠시 숨을 멈출 정도였다. 강도연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그녀를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 재밌네. 여군 하나가 눈빛은 또 거칠게 뜨고 있네. 어디까지 버티는지 한번 볼까. 그러고는 마치 무언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 입꼬리가 위로 말려 올라갔다. 말대꾸하는 벌은 바닷물이 잘 주지.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세웠다. 주변에 있던 중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가오려 했지만 그의 한마디에 몸을 굳혔다. 건드리지 마. 이건 내가 직접 처리한다. 그의 소나기가 그녀의 팔뚝을 쥐고 끌어당겼다. 그녀의 발이 미끄러운 가판 위를 끌려가듯 움직였다. 난간 쪽으로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병사가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대대장님, 위험합니다. 지금 풍랑도 심한데 난간에서. 꺼져. 그를 말리려던 병장은 한 번의 발길질에 나뒹굴었다. 아무도 더 이상 나서지 못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배 위에서 대대장의 눈밖에 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장서진은 난간 끝에 섰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회색빛 바다가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파도가 선체를 후려친 뒤 부서지며 흰 포마를 내뿜고 곧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강도현이 마지막으로 미친 듯 외쳤다. 잘 가라, 여군. 그리고 그의 전투화가 그녀의 복부를 세차게 걷어찼다. 몸이 허공으로 던져졌다.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바람이 귓가를 찢으며 울부짖고 눈앞에서 배의 난간과 병사들의 얼굴이 뒤섞여 흘러갔다. 누군가는 입을 막고 있었고 누군가는 얼굴을 돌렸으며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곧이어 회색 하늘과 잿빛 바다가 시야를 가득 채웠다. 천둥이 치듯 물이 터져 올랐다. 거대한 소리와 함께 그녀는 바닷속으로 삼켜졌다. 차다. 얼음처럼 차갑다. 차갑다 못해 피부와 근육을 찢는 통증이 몸 전체를 감쌌다. 충격으로 폐 안의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갔고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쉬려던 순간 입안으로 짠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몸이 아래로, 더 아래로 가라앉았다. 전신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귓께서는 수면 위의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대신 둔탁한 물소리만이 울렸다. 정신이 끊어질 듯한 순간 오래전 UDT 지옥 주간에서 들었던 교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떠올랐다. 바다는 너희 목숨을 원한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놈은 바다가 기억한다. 기억한다는 건 다시 올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그 말이 뇌리를 스쳤을 때 그녀의 눈이 번쩍 떠졌다. 폐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정신은 다시 차갑게 맑아졌다. 이제는 훈련된 몸이 알아서 움직일 차례였다. 그녀는 몸을 비틀어 방향을 잡고 바닥을 찾듯 다리를 차며 상승 방향으로 힘을 줬다. 선체 프로펠러가 만들어낸 와류를 느끼며 그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도를 조절했다.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한 생존 훈련의 감각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수면 쪽에서 조금 더 밝은 회색빛이 내려왔다. 멀리서 선체의 그림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면 다시 빨려들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배에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몸을 돌렸다. 깊고 느린 킥. 그러나 끊임없는 움직임. 머리가 깨질 듯 했던 홀츠음. 갑자기 시야가 조금 더 밝아졌다. 바로 위. 일렁이는 물결의 윤곽이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팔을 뻗었다. 그리고 수면을 뚫고 올라왔다.
보아스. 거친 숨이 터져 나왔다. 차갑고 짠 공기가 폐를 다시 채웠다. 사방에서 파도가 들이쳤고 철룡함의 거대한 선체가 멀지 않은 곳에서 검은 벽처럼 서 있었다. 배 위에서는 여전히 소란과 외침이 들려왔지만 곧 거리는 더 멀어지고 소리는 작아졌다. 그때 그녀의 시야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박이는 것이 보였다. 바닷물의 출렁임 사이로 점점 또렷해지는 붉은 점, 단정한 리듬으로 전멸하는 적외선 신호였다. 그것이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철룡함의 우현 약 100m 거리, 파도 사이에서 위장막을 뒤집어쓴 고속단정 한 척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엔진 소리는 최소한으로 줄여져 있었고 외형은 거의 바다에 녹아들어 보였다. 그 안에서 백민우 대위는 손에 쥔 여러 상, 장비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 작전의 유일한 지원자이자 장서진이 가장 신뢰하는 부하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몇 분 전부터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사령관님, 제발. 독백에 가까운 중얼거림이 바람에 날아갔다. 그는 계속해서 화면을 훑었다. 차가운 바다 위, 조그만 온기라도 찾기 위해. 그러던 어느 순간 화면 한가운데 작은 실루엣 하나가 번쩍 떠올랐다. 다른 배출열이나 파도 장황과는 분명히 다른 모양이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사령관님. 무정이에서 잡음을 뚫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정 옆면, 사다리 내려.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했다. 백민우는 거의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탄소 섬유 사다리를 펼쳐 바깥으로 던지고 위치를 조정하며 파도에 맞춰 단정을 살짝 옆으로 붙였다. 잠시 후 사다리 아래쪽에서 손이 하나 모습을 드러냈다. 물에 젖어 하얗게 빛나는 손가락, 피가 묻어 붉게 물든 손등, 그 손이 사다리를 움켜쥐고 마침내 한 사람이 단정 옆으로 몸을 올리기 시작했다. 물과 피에 젖은 얼굴이 단정 안으로 올라왔다.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또렷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백민우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의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니다. 장서진이 단정바닥에 몸을 기대며 숨을 골랐다. 짧고 깊은 호흡이 이어졌지만 눈빛은 이미 다음을 계산하고 있었다. 지금은 치료가 아니라 방역이다. 백민우의 눈이 커졌다. 사령관님, 지금 바로. 오늘 밤 철룡함은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그녀는 단정 바닥에 놓인 밀봉 가방을 열었다. 방수 지퍼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중장 정복 상의가 금속처럼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계급장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났다. 젖은 군복 상의를 벗어 던지며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철룡함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실루엣이 어둠 속에 서 있었고 그 안에는 아직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설치고 있을 것이다. 장서진은 젖은 머리칼을 한 번 뒤로 넘기며 낮게 속삭였다. 철룡함, 내가 돌아간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다 위의 밤 공기마저 긴장한 듯 고요해졌다. 이제 폭풍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될 차례였다. 고속단정의 엔진은 최소 출력으로 조절되어 있었지만 파도는 여전히 단정을 마구 흔들어댔다. 바람은 비명처럼 울었고 단정의 외벽을 때리는 물보라가 계속해서 하얗게 튀었다. 그 속에서도 장서진은 젖은 전투복을 벗어내고 천천히 중장 정복 상의를 손에 들었다. 피와 바닷물이 엉겨붙은 머리칼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무겁게 달라붙어 있었고 숨은 아직 완전히 고르지 못해 약간씩 떨렸다. 하지만 그 어떤 외관적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도리어 더 맑고 뚜렷했다. 고통과 분노, 그리고 단단한 결심이 한 겹 한 겹 쌓여 만들어진 눈동자였다. 백민우 대위는 그녀가 정복을 꺼내드는 순간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사령관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갈비뼈라도. 멀쩡하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젖은 손가락으로 뺨을 스치며 흐르는 피를 닦아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져야지. 그녀는 다시 한번 철룡한 방향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어둠 속에서 검고 무겁게 떠 있었다. 갑판 위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은 아직 전혀 모른다. 자신들이 방금 바다에 던진 이병 한태린이 실제로 어떤 존재였는지. 아직도 그녀의 목에는 강도현이 잡아끌던 손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장서진은 턱을 곧게 들었다. 민우, 예. 병력 준비됐나? 백민우는 곧바로 단정 아래의 통신 장비 쪽을 가리켰다. 예. 사령관님 지시에 따라 UDT 출신 8명으로 구성된 특임조, 현 위치에서 대기 중입니다. 신호만 주시면 해치 아래로 투입 준비 완료입니다. 장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배는 본선 우연 후미로 붙인다. 스포트라이트 쓰지 말고 IR로만 움직여. 예. 바람이 더 거세지며 단정이 휘청였다. 그러나 그녀는 균형을 잃지 않았다. 정복 상의를 걸치며 바다에 빠졌던 순간을 떠올렸다. 강도현이 던졌던 말. 여군은 군에 쓸모 없다. 내 배에선 내 말이 법이다. 바닷밥이 되라. 그 조롱과 폭력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선명하게 마음속을 파고든 것은 따로 있었다. 난간 위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병사들의 표정. 공포, 침묵, 체념. 그것이 그녀를 분노하게 했다. 강도현의 폭력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뿌리 깊었던 것은 침묵의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이 배를 썩게 만들었다. 이 배는 내가 되찾는다. 그녀는 조용히 그렇게 선언했다. 고속단정은 파도의 갈림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천룡함의 그림자로 빠르게 접근했다. 배의 거대한 선체가 머리 위로 다가오자 마치 산 아래에 들어선 듯한 위압감이 쏟아졌다. 철판 아래의 어둠은 깊고도 거칠었으며 그 속에서 바닷물의 출렁임이 낮고 묵직한 울림으로 전달됐다. 백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사령관님, 지금 올라가시면 정말 바로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저 위엔 대대장뿐 아니라 그의 비호 세력들도. 그렇지. 장서진은 정복 상의에 단추를 채우며 답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그 병폐들 다 한 번에 걷어내야지. 그녀의 손이 왼쪽 가슴의 계급장을 가만히 쓸었다. 검은 바다 위에서 은색 별 3개가 미세하게 빛났다. 민우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계획은 간단해. 장서진은 철룡함의 후미 쪽, 인적이 드문 지점을 바라보았다. 문을 부순다. 대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정말로 부수신다고요. 그래, 오늘 이 배에 있는 모든 놈들이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아야 하니까. 그녀의 말투는 담담하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바다를 짓누를 만큼 강력했다. 단정은 마침내 철룡함의 훔이 바로 아래에 붙었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단정은 파도에 따라 천천히 들썩였다. 로프 준비. 민우의 지시에 따라 특임조 병사들이 고속단정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전부 까만 방수 슈트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얼굴 대부분이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전부 깨어 있었다. 어느 누구도 이 밤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사령관님 먼저 가시죠. 민우가 로프를 내밀자 장서진은 지체 없이 그 로프를 움켜잡았다. 손가락에 아직도 물과 피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단정은 대기. 만약 상황이 틀어지면 침투조 D번팀 들어가게 하면 되죠. 아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틀어지지 않을 거다. 그녀의 발이 선체를 가르는 차가운 철판을 밟는 순간 단정 위의 모든 병사들이 동시에 정자세로 섰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단정 안의 모든 이들의 의지가 함께 실려 있었다. 철룡함 후미의 정비구역은 야간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곳이었다. 특히 악천 후에는 더더욱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았다.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곳에 설치된 유지보수용 외부 해치는 평소에는 잠겨 있었지만 바다에서의 수리나 긴급 상황을 위해 구조상 약점이 존재했다. 크고 튼튼해 보이는 구조물도 결국 인간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이 열 수 있다. 폭파 쓰시겠습니까?
민우가 작은 장비 가방을 들고 물었다. 장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소리 너무 크다. 이 정도면. 그녀는 손가락으로 해치 옆면을 짚어보았다. 두드렸을 때 철판 공명이 살짝 어긋난 부분, 즉 용접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찾았다. 충격으로 충분히 열린다. 충격. 대위가 말을 잇기도 전에 장서진은 뒤로 한 발 물러서더니 오른발로 강하게, 정확하게 약점 부위를 찼다. 탕. 첫 번째 충격에 해치 전체가 흔들렸다. 탕탕. 두 번째, 세 번째. 철판 사이에 볼트가 삐걱대더니 마침내 찢어지는 듯한 금속음과 함께 미세한 틈이 벌어졌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전력을 담아 해치를 걷어찼다. 쾅. 철판이 안쪽으로 무너지며 내부로 뒤집혀 들어갔다. 어둠 속이 찢어졌고 내부의 희미한 조명이 눈앞으로 펼쳐졌다. 민우가 감탄 섞인 숨을 내쉬었다. 역시 인간 흉기. 들어간다. 장서진은 가장 먼저 해치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내부는 조용했다. 천룡함은 전투 배치 중이 아니었기에 이 공간에는 인원 배치가 없었다. 그러나 위쪽 갑판에서는 분명 여전히 불안한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미 누구도 장서진이 살아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젖은 정복 상의를 정리하며 천천히 걸었고 뒤에서 특임조 병사들이 조용히 뒤를 따랐다. 사령관님, 목표 위치는? 민우가 물었다. 장교 휴게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하지만 확신으로 가득했다. 강도연이 지금쯤 거기서 술 마시며 자랑 중일 거다. 자기가 날 어떻게 던졌는지.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이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았다. 그럼 바로 그곳으로 가시죠. 잠깐. 장서진이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문은 내가 연다. 넌 뒤에서 병력만 준비해. 예. 그녀는 한 번 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장교 휴게실 앞 복도는 조용했지만 문 너머에서는 명확히 소리가 새어나왔다.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거친 웃음, 욕설, 그리고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싸구려 음악, 마치 군대 내부라기보다 뒷골목 술집 같은 소리였다. 아, 그래서 그년 떨어지는 거 봤냐? 와 하하하 대대장님, 진짜 손맛 죽이셨습니다. 아우, 그 눈 돌아가는 거, 걔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여군 주제에 어디서 설교질이야. 근데 대대장님, 진짜 괜찮습니까? 혹시 문제 되면 문제, 어떤 문제 훈련 중 사고다. 사고, 빠져 죽은 건데. 누가 뭐라고 그래. 술기운에 절어 비틀거리는 그들의 웃음 속에서 모든 진실이 슬쩍 드러났다. 그들은 사고를 조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녀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장서진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박동이 고요한 밤에 울리는 북소리처럼 가슴 속에서 규칙적으로 뛰었다. 하지만 그 박동에는 공포가 아닌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손바닥을 문 위에 올렸다. 쇠문은 차갑고 무거웠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힘을 주었다. 쾅! 문은 파도에 휩쓸린 철판처럼 안쪽으로 날아갔다. 휴게실 안의 소음이 순식간에 끊겼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 누군가의 짧은 비명, 그리고 얼어붙는 정막. 문틈에서 흘러들어온 바람이 조명을 흔들며 비명을 냈다. 장교들은 한꺼번에 고개를 돌렸다. 철룡함에 존재할 리 없던 사람이 젖은 군복과 정복 상의를 걸친 채 문을 부수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는 은색별 3개가 빛나고 있었다. 누군가가 숨을 삼키며 속삭였다. 중장. 장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그 목소리는 바람이 아니라 폭풍 자체였다. 장교 휴게실의 불빛은 술기운과 담배 연기로 흐릿하게 흐려져 있었다. 테이블에는 빈 소주병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엎질러진 맥주가 끈적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싸구려 땅콩과 말라비틀어진 오징어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술 냄새가 아니었다. 공포였다. 문을 부셔버리고 등장한 인물의 존재감은 그 방 안의 모든 장교들의 폐를 꽉 움켜쥐는 것처럼 짓눌렀다. 젖은 머리칼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정복 상의는 바닷물에 젖어 한층 더 무겁게 몸에 감겨 있었다. 그러나 가슴 위에 빛나는 별 3개는 바다에 젖지 않은 것처럼 당당하게 빛났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한태린 이병, 조롱받고 구타당하고 난간에서 걷어차여 바닷속으로 떨어졌던 여군. 그녀가 지금 대한민국 해군 중장 정복을 입고 장교 휴게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강도현 중령은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떨어뜨렸다. 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장군님. 목소리는 마른 모래를 씹는 것처럼 갈라졌다. 장서진은 휴게실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젖은 군화가 바닥을 밟을 때마다 철판 위에서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장교들의 심장을 울리는 것과도 같았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숨길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장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거의 동시에 벌떡 일어섰다. 누구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용기를 갖지 못했다. 강도현 중령도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간신히 일어섰다. 사령관님, 이게 무슨... 그의 입술은 떨렸고 손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장서진은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단 한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멈추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냉정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죽음 직전까지 몰린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단단함. 왜 놀랍나? 그녀가 작게 물었다. 그러나 그 작은 목소리 하나로 방 안의 공기 전체가 떨린 듯 했다. 강도현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공포만 찾아왔다. 사령관님, 저는 정말 죄송할까? 그녀의 발끝이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네가 한 행동이 죄송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나? 그게 난 지금 사과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다. 강도현 중령. 그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난 내 죄를 확인하러 왔다. 휴게실 안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입술을 씹었고 누군가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방금 전까지 폭소를 터뜨리며 여군을 조롱하던 그들은 이제 자신이 했던 말을 한 문장 떠올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서진이 한번 손가락을 튕기자 복도 끝에서 특임조 병사들이 조용히 들어왔다. 까만 방수 슈트에 무장된 그들은 장교들을 둘러싸며 문 앞을 봉쇄했다. 잠입 작전에 투입되는 병력답게 얼굴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다. 그 침묵과 고요가 오히려 장교들의 등골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자, 강도현 중령. 장서진이 그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철룡함에 탑승했는지 정확히 말해봐라. 강도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떨었다. 저는 그냥 여군 신병이... 그래, 난 오늘 이병 한태린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젖은 신병 전투복 상의를 손등에 올려 보여주었다. 전투복은 너덜하게 찢어져 있었고 바닷물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다. 강도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너에게 한 번 묻지. 장서진은 한 글자씩 또렷하게 말했다. 너는 내 부하를 바다에 던졌지. 휴게실 안이 더 깊은 침묵에 빠졌다.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도현은 도망치듯 손을 휘저었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누가 뛰어내렸다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너는 방금까지 훈련 중 실족사라고 떠들어댔다며. 장교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 말이 방금 전 이 방에서 실제로 오갔던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도현은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이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건
그건 난 널 고발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난 널 심판하러 왔다. 장서진이 단 한 걸음 더 다가서자 강도연의 다리가 또다시 흔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뒤에는 이미 테이블이 막고 있었다. 결국 그는 걸려 넘어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와중에도 장서진의 눈빛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강도연 중령, 야. 너는 오늘 대한민국 해군 장교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했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첫째, 부하를 구타했다. 다른 장교들이 무의식적으로 움츠러들었다. 둘째, 여군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했다. 그 말에 휴게실 안에 있던 여군 장교 한 명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그 눈께는 분노와 수치가 뒤섞여 있었다. 셋째, 장서진은 한 박자 쉬었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부하를 사람을 바다에 떨어뜨렸다. 그 말은 휴게실의 공기를 송곳처럼 갈라놓았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게 진짜였다니. 그러나 장서진은 주변의 반응에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다. 내 행동은 구타가 아니다. 가혹행위도 아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좁혀졌다. 그건 살인미수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휴게실 안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멈췄다. 강도연은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치며 영업 후 손을 내저었다. 사령관님. 그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장서진은 고개를 비웃듯 기울였다. 내 발끝에서 날아온 그 의도는 내가 직접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복부를 가볍게 손으로 짚었다. 아직도 통증이 남아 있었다. 그 감각을 네가 부정할 수 있을 것 같나?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령관님,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네가 했던 말들이 기억나나 바닷밥이 되라. 여군은 쓸모없다. 내 배에서는 내 말이 법이다. 그녀가 한 문장씩 말할 때마다 강도연의 몸이 작게 떨렸다. 그게 어쩔 수 없어서 나온 말인가. 강도연은 그제야 완전히 무너졌다. 사령관님, 제발 네가 살려달라고. 장서진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살려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 그 순간 장교들 중 한 명이 갑자기 큰 용기를 낸 듯 손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사령관님,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인사계 소령이었고 평소 강도연에게 굴종적이었던 인물로 기억되는 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저 보고하겠습니다. 장서진이 그를 바라보았다. 말해라. 사령관님이 난간에서 떨어지신 직후 강도연 중령께서는 대대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말하는 동안 계속 숨을 몰아쉬었다. 훈련 중 실족사로 처리하라고, 목격자들 모두에게 말을 맞추라고, 헌병대 보고는 제가 직접 한다고. 휴게실 안의 장교들 얼굴이 동시에 귀까지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은폐 시도의 명확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보고 들은 사실이라는 점이 더욱 무거웠다. 강도연은 절규하듯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 새끼 거짓말하는 거다. 그의 말은 허공에서 흩어졌고 누구도 그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장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좋아. 그녀는 특임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연 중령, 구속한다? 특임조 병사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의 장갑 낀 손이 강도연의 팔을 잡아채고 뒤로 꺾었다. 강도연은 비명을 질렀다. 이거 불법이야. 사령관이라도 마음대로. 조용히 해라. 장서진의 한마디는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력했다. 나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한 짓을 똑같이 되돌려주는 중이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너는 내 배 위에서 지배자처럼 굴었지. 그런데 왜 지금은 벌벌 떠느냐. 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난 네가 준 기회를 받아들이러 온 것이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너도 바다로 떨어질 뻔했으니 똑같은 공포를 느껴봐야겠지. 강도연은 절규했다. 안 돼, 제발 제발. 그러나 특임조는 그를 거칠게 끌어내 휴게실 밖으로 끌고 갔다. 장서진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민우, 대대 간부 전원, 작전실로 모이라고 해. 지금부터 천룡함 전체가 재정비된다. 그녀는 젖은 정복 상의를 고쳐 여미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빛났다. 이 배의 썩은 뿌리를 전부 뽑아낼 때까지 난 이 배에서 떠나지 않는다. 바람이 다시 갑판 위를 몰아치며 천룡함 전체가 파도 위에서 크게 흔들렸다. 그날 밤 천룡함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천룡함의 장교 휴게실 문이 부서지고 난 뒤 배 전체는 갑작스러운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구석구석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오고 좁은 금속 복도는 긴장감에 찬 공기로 가득 찼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게 선체를 두들기고 있었지만 이제 그보다 더 큰 폭풍이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휴게실에서 끌려 나온 강도연 중령은 특임조 병사들에게 양팔을 묶인 채 질질 끌렸다. 그는 여전히 악에 받친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 놓으라고, 이건 불법이야. 사령관이든 누구든. 특임조 대원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입 닥치십시오. 중령님, 더 떠들면 제가를 물리겠습니다. 강도연은 무서움과 분노, 불신이 뒤섞인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휴게실 문 앞에서 장서진 중장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바닷물과 피로 얼룩진 정복 상의를 입은 채 차갑고도 기품 있는 발걸음, 그 모습 하나만으로 천룡함의 공기가 뒤바뀌었다. 사령관님,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다 그녀를 보고 경례를 붙이려다. 그 순간 하얗게 질리며 손을 떨었다. 문자 그대로 물귀신처럼 나타난 장군,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공포였고 동시에 심판이었다. 장서진은 주변의 시선을 전부 무시한 채 민우 대위를 향해 말했다. 작전실로 간다. 배 전체를 장악할 거다. 예, 사령관님. 민우는 무정의를 잡고 빠르게 지시를 내렸다. 특임조 1팀, 작전실 통제, 시작 특임조, 2팀, 통신실 확보 나머지는 생활관 주변 경계 불응 시 즉시 보고. 정돈된 명령이 배에 퍼지자 혼란스러웠던 천룡함은 빠르게 긴장된 질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작전실 앞의 충돌. 작전실은 천룡함의 두뇌였다. 지휘 체계, 레이더 정보, 항해 기록, 통신망까지 모두 이곳에서 관리된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그곳을 장악하는 자가 천룡함의 절대 지휘권을 갖는다. 장서진이 작전실로 향하는 동안 복도 너머에서 갑자기 누군가 뛰어나왔다. 사령관님 절멸. 숨이 가빠진 젊은 장교였다. 그는 사령관을 발견하자마자 무릎을 꿇을 듯 굽혀 인사했다. 사령관님, 중령님께서 작전실에서 통제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장서진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중령, 예. 작전실 책임자, 윤성규 중령입니다. 대대장님과 친한 라인이라고. 민우 대위가 옆에서 비꼬듯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강도연 중령의 하수인이란 말이죠. 장교는 고개를 떨구었다. 작전실 문을 잠그고 사령관님 접근 차단 중입니다. 심지어 일부 인원은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무장 저들이 미쳤습니까? 장군을 상대로 반란이라도 할 셈. 장서진이 말을 끊었다. 반란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 법이지.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문 열어. 마침 작전실 문 앞에 도착한 순간이었다. 철문은 잠겨 있었고 안쪽에서는 누군가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아무도 열면 안 된다. 지금 이 상황은 명백한 개선 위반이다. 사령관이 진짜인지 자격이 있는지 검증될 때까지 절대. 윤성규 중령, 장서진은 문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다. 순간 안쪽의 소리가 멈췄다. 잠시 후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사령관님, 맞습니까? 문 열어라, 지금 즉시. 죄송하지만 확인 절차가. 그 순간 문이 흔들렸다. 특임조 대원이 이미 충격봉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다. 윤성규 중령이 놀라 소리쳤다. 뭐 하는 겁니까? 여긴 지휘부. 이 문은 특임조 대원이 냉정하게 말했다. 대한민국 해군 중장이 여는 문입니다. 쾅쾅. 세 번째 충격의 문틀이 비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안쪽으로 무너졌다. 작전실 함락. 문이 열리자 작전실 안에 있던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동시에 몸을 움찔했다. 모두가 급하게 무장한 상태였고 일부는 권총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 앞에 선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한 순간 손에서 총을 떨어뜨리듯 내렸다. 중장님. 누군가는 눈을 비비며 현실감을 잃은 얼굴로 바라보았다. 윤성규 중령은 겨우 숨만 쉬며 뒤로 물러났다.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그의 눈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자신도 강도현처럼 그녀가 죽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장서진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난 너희들이 죽이려던 신병으로 바다에 떨어졌지. 그녀는 정복 상의를 가볍게 펼쳐 보였다. 그런데 악착같이 살아 올라왔어. 주변 장교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작전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이젠 도망갈 수 없다. 윤성규의 얼굴이 무너졌다. 사령관님, 저는 강도현 중령의 지시를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모든 범죄자가 하는 말을 하고 있군. 그녀는 냉정하게 손을 들어 특임조에게 지시했다. 윤성규 중령도 구속한다. 윤성규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곧 특임조에게 팔이 잡혀 제압됐다. 작전실이 순식간에 정리되자 장서진은 지휘대 앞에서 서서 말했다. 전원 자리로. 병사들과 장교들은 반사적으로 자리에 앉았다. 어떤 이는 잠시 주저했지만 곧 특임조의 표정을 보고 바로 자세를 고쳤다. 철룡함의 작전실은 30초도 안 되어 완전히 교체되었다. 거울 통신실 확보, 드디어 열리는 상부의 비밀. 사령관님, 민우 대위가 무정의로 보고했다. 통신실 확보 완료했습니다. 기존 통신 기록도 전부 봉인했습니다. 좋아, 상부와 연결해. 민우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형 통신 콘솔로 이동했다. 작전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참았다.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군 전체를 뒤흔드는 폭로였다. 정은 통합망 합참 연계 채널 02를 열겠습니다. 통신기에서 기계음이 울렸다. 합동참모본부 지휘센터입니다. 현재 야간 체계 점검 중입니다. 신호 확인. 민우는 송신기를 장서진 쪽으로 넘겼다. 그녀는 헤드셋을 쓰며 말했다. 여긴 제9기동 함대 사령관 장서진 중장이다. 중장님 지금 실시간 신호가 맞습니까? 기록상 철룡함에서 현재 기록은 조작된 상태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내용을 즉시 기록하고 최고 보안 등급으로 봉인해라. 합참은 순식간에 긴장 모드로 넘어갔다. 확인했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장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폭로의 문을 열었다. 별의 방산비리, 청탁 부패, 그 모든 증거. 오늘 나는 철룡함의 신병 한태린이라는 가명으로 잠입해했다. 작전실의 모든 장교들의 귀가 열렸다. 그곳에서 나는 상륙대대에서 벌어지는 지속적인 폭행, 성추행, 권력 남용, 공금 횡령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목격했다. 강도현 중령과 윤성규 중령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했다. 심지어 나를 바다에 떨어뜨려 사고사로 처리하려고 했다. 작전실 안은 숨도 쉬지 못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다. 그녀는 가슴 안쪽에서 하나의 USB 메모리를 꺼냈다. 그 USB는 젖어 있었지만 특수 방수 케이스 덕분에 멀쩡했다.
지금부터 전송할 파일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노성자의 의원과 작전사령부 사령관 오경철 대장이 특정 방산업체와 결탁해 전력 예산을 횡령한 증거다. 민우 대위조차 숨을 들이켰다. 그들은 천룡함 레이더 모듈을 값싼 중국산으로 교체했고 그 돈을 사적으로 챙겼다. 그 교체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 그녀는 한 글자씩 천천히 말했다. 강도현 중령이다. 순간 작전시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침묵이 감돌았다. 이 정도 규모의 비리는 군을 통째로 뒤흔들 문제였다. 지금부터 파일 송신을 시작한다. USB가 통신 콘솔에 꽂히자 장교들 모두 숨을 죽이며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배의 또 다른 움직임, 잠수함의 그림자. 파일 전송이 이루어지는 동안 레이더 담당 하사가 갑자기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령관님. 망해라. 서북쪽 11km 지점에서 정체불명의 잠수 신호가 포착됩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함종은 파형 분석 중인데 속도가 일정하고 추정 수심 210m. 장교 하나가 중얼거렸다. 에군세 도발. 정확히는 레이더 하사가 얼굴을 굳혔다. 북한 상어급 잠수함과 파형이 유사합니다. 순간 작전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다시 찾아온 듯한 긴장감. 방금까지 내부 적을 정리했던 천룡함에게 이제는 진짜 외부의 적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우가 외침과 동시에 콘솔을 붙잡았다. 사령관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서진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전투 배치한다. 그녀는 천둥처럼 명령했다. 천룡함은 지금부터 전시체제로 전환한다. 작전실 장교들이 동시에 몸을 일으켰다. 지금부터는 누가 뽑혀나가고 누가 비호 세력이고를 따질 시간이 없었다. 내부 적은 이미 손에 잡았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외부 적을 상대할 차례다. 천룡함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천룡함의 작전실은 전시체제로 급변하며 숨 돌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장교들은 콘솔 앞에서 전투 배치 모드를 켜고 특임조는 구속된 간부들을 따로 격리하며 보안을 강화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장서진 중장의 시선은 레이더 화면의 한 지점에 오래 머물렀다. 수심 210m, 속도 일정, 파형 흐름, 북한 상어급 잠수함. 그 신호는 마치 천룡함을 노리기 위해 천천히 기회를 엿보는 맹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잠수함 대응 태세로 전환한다. 모든 항해 체계, 수상 타격 체계, 음향 탐지 체계 전원 가동. 예. 장교들이 동시에 응답하며 움직였다. 그러나 천룡함의 체계가 완전히 정비되어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지금의 천룡함은 문제가 너무 많았다. 레이더 모듈이 싸구려 중국산으로 교체된 상태. 소나 장비는 이미 반년 전부터 오류가 빈발했고 보고만 계속 묵살돼 왔다. 연료도 충분하지 않다. 함포와 탄약은 대부분 훈련용. 강도현이 부패한 뒷거래를 통해 이 배를 반쯤 폐선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장서진은 그런 현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민우. 지금 이 배 전력 상태 평가해봐라. 민우 대위는 짧게 숨을 삼키고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령관님, 이 상태로 잠수함을 상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장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그녀는 작전실 벽면에 걸린 천룡함 내부 배치도를 바라보았다. 이 배에는 아직 우리가 쓰지 않은 자원이 하나 있다. 자원 말입니까? 그래, 군에서 버려진 재능들, 누군가에게 찍혀 묻혀있던 인재들. 그녀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바로 내가 직접 데리고 왔던 부하들이다. 민우는 그 말에 눈을 뜨겁게 질끈 감았다. 버려진 재능들, 비틀린 상황 속에서 깨어나다 천룡함의 후미 정비실은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뒤섞인 공간이었다. 작업 등이 이따금 깜빡이며 어둠을 밀어냈다.
그곳에는 이미 세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다. 최창석 소령, 전설적인 항해사. 천재적 항해 감각을 가진 남자. 그러나 강도현에게 찍혀 부서 발령을 반복했고 결국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정비실에서 항해도를 그리며 시간을 보내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지도를 펴놓고 해류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었다. 역시 수심차가 이렇게 큰 곳에서 파형이 일정하다면 잠수함이다. 박철우 원사, 기계광이라 불리는 괴짜 정비장. 머리는 산발이었고 손에는 항상 기름이 묻어 있었다. 망가진 엔진이라도 해체하면 표정이 환해지는 진짜 기계의 귀신 같은 남자였다. 이 놈의 배는 완전 고철덩어리여. 이걸 사람 태운 함선이라고 만든 놈들이 미친 거지. 그럼에도 그는 손에 들린 오래된 부품을 쓰다듬듯 만지며 말했다. 근데 나는 이런 고철이 더 좋더라. 살아있는 놈 같아. 이진호 대위 전투 헬기 파일럿. 악천후 비행의 달인 민간 구조작전에서 사상자 없이 살아 돌아온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남자. 그러나 규정 외 비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내려졌고 비행 금지 처분을 받아 철룡함에 유배되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헬기 조정석을 손가락으로 느껴보며 말했다. 오늘은 날 수 있을까? 문이 열렸고 장서진이 들어섰다. 세 사람 모두 동시에 일어섰다. 사령관님. 그녀는 얼굴 하나하나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하나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지금 이 배는 상어급 잠수함 하나를 상대할 능력이 없다. 정비실 안이 조용해졌다. 근데 우리가 하겠습니까? 최창석 소령이 물었다. 장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너희라면 가능하다. 정말입니까? 이진호 대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 너희는 버려진 재능이 아니다. 군이 알아보지 못한 보석일 뿐이지. 그녀의 말은 이 공간을 채우는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박철우 원사가 팔뚝을 걷었다. 사령관님, 말만 하십시오. 이 배에 붙어먹은 기생충들은 이미 치워버렸으니 이제 배는 진짜 선원들이 움직여야지. 최창석 소령이 지도 위에 손을 올렸다. 지도는 준비돼 있습니다. 아무리 고철덩어리라도 이 배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가볍다는 겁니다. 민우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단점 아닌가요? 아닙니다. 최소령은 손가락으로 해류를 그리며 말했다. 가벼운 배는 흐름을 탑니다. 그 흐름을 읽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죠. 장서진은 그의 손이 움직이는 궤적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흐름을 읽었다. 정확히. 잠수함이 놓칠 흐름을 고스트레이프트, 유령처럼 움직이는 전술. 기동함대 시절 장서진은 고스트 드리프트, 고스트레이프트라는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다. 어느 누구의 공식 문서에도 없는 기술, 실전에서만 사용 가능한 배를 배처럼 움직이지 않는 전술. 그녀는 칠판에 간단한 파형과 선체 단면도를 그렸다. 잠수함은 음파에 의존한다. 그렇다면 음파를 사라지게 만들면 된다. 박철우 원사가 방긋 웃었다. 엔진 끄자는 겁니까? 그래, 작전실이 술렁였다. 엔진을 끄고 조타를 최소화하고 배를 흐름에 맡긴다. 바다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최창석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잠수함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소음이 거의 0이 되니까요. 반대로 박철우가 이어 말했다. 잠수함은 앞으로 움직이려면 불가피하게 스크류 소음이 발생한다. 맞아. 장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잡는다. 이진호 대위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사령관님,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필요하지.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너는 하늘에서 잠수함이 올라올 위치를 감시한다. 엔진을 끄고 흐름을 타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위치를 잃는다. 하지만 너라면 하늘에서 우리 대신 그 블라인드를 메울 수 있다. 이진호의 눈빛에서 불꽃이 일었다. 저도 다시 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장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네가 이 배를 살리는 날이다.
이진호는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북받치는 듯 숨을 들이켰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복귀허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더 준비, 배가 살아나는 소리. 철룡함의 후미에서는 박철호 원사의 지시에 따라 수많은 부사관들이 움직였다. 연료 라인 점검에 오염된 연료 빼고 새 라인 연결해. 소나 고정핀 교체해라 당장. 발정이 2번. 수동 라인으로 돌려. 장병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며 철룡함의 기계들은 하나둘 깨어났다. 오래된 부품들이 박철호의 손길 아래서 낮게 으르렁이는 소리를 냈다. 이놈의 배. 그래도 살아있었구만. 원사는 사랑하는 짐승을 만지듯 철판을 쓰다듬었다. 최창석 소령은 조용히 GPS를 비활성화했다. 이제 우리 위치는 바다가 정한다. 그의 한마디는 마치 의식처럼 느껴졌다. 이진호 대위는 정비실 한켠에서 자신의 헬기 헬멧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짙은 스크래치가 난 헬멧 위에 손을 올렘 순간 눈가가 약하게 떨렸다. 오래 기다렸지. 이번엔 떨어지지 않게 조종해 줄게. 그 말은 기계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았다. 너 장군의 지휘. 배는 이제 유령이 된다.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자 장서진은 작전실 중앙에서 말했다. 지금부터 철룡함은 유령이 된다. 장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엔진 정지. 엔진, 정지. 누군가는 공포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사령관님, 그러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움직이는 건 바다다. 민우가 숨을 들이켰다. 엔진 정지합니다. 조타 관련 장교가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내렸다. 오! 엔진음이 점점 낮아지고 마침내 배 전체가 고요해졌다. 모두가 숨을 멈춘 듯한 순간 장서진이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북쪽의 어둠 속 상어급 잠수함. 동시에 12km 떨어진 어둠 속에서 금속 덩어리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북한 상어급 잠수함. 그들은 이미 철룡함의 혼란을 감지하고 있었다. 목표함 좋다. 소음, 급감. 아마 고장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장은 비릿하게 웃었다. 좋다. 도망도 못 치고 공격도 못하는 고철덩어리 하나. 오늘은 운이 좋군. 그러나 그는 모른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고철덩어리가 아니라 유령이 되어가는 군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그 유령이 상어를 향해 다가갈 것이라는 사실을. 진짜 전투는 지금부터였다. 엔진이 멈춘 철룡함은 마치 갑자기 생명이 빠져나간 거대한 짐승처럼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죽음이 아니라 전투를 준비하는 숨고르기였다. 갑판에서는 바람만이 금속 위를 훑어 지나갔다. 엔진의 진동이 사라지자 파도가 선체에 닿는 소리조차 이전보다 또렷하게 들렸다. 장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철룡함 전체가 귀를 세우고 바다의 숨결만 듣고 있었다. 장서진 중장은 작전실 중앙에 서서 레이더 화면을 보고 있었다. 엔진이 꺼지자 레이더 출력도 약해졌지만 그 대신 잡음이 줄어들어 수중 소리가 더 잘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소리가 잡혔다. 사령관님, 이거 들리십니까? 음향장교가 헤드셋을 눌렀으며 말했다. 스크루 소음입니다. 일정한 파형. 거의 들리지 않게 하려는 듯 감속 중입니다. 그놈도 우리를 찾고 있군. 장서진은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좋다. 우리가 먼저 찾자. 고요한 전진. 바다가 움직이는 배. 최창석 소령이 항해 콘솔 앞에서 해류 데이터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마치 피아노 건반을 치듯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현재 해류 속도 1.3노트. 북서쪽으로 약한 흐름이 있습니다. 배를 완전히 맡기면 우리 위치는 10분 뒤 이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해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리고 잠수함은 지금 속도로는 14분 뒤 여길 지나갑니다. 최소령의 손가락이 두 경로를 교차시키는 지점을 짚었다. 그 지점은 바다 아래 흐름이 갈라지는 골짜기 같은 지형이었다. 잠수함은 이 지점에서 반드시 속도를 다시 내야 합니다. 지형적 제약 때문에.
그 순간 민우 대위가 숨을 삼켰다. 스크루 소음이 폭증한다. 맞아. 장서진의 눈이 빛났다. 그 소리를 잡아내면 우리가 먼저 공격할 기회가 생긴다. 덜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헬기. 이진우 대위는 비행갑판으로 향했다. 헬기에 다가가자. 헬기 조종석 앞유리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이마에 남은 흉터. 피곤에 지쳐 창백한 피부. 그러나 그 속엔 다시 날 수 있다는 희망이 불타고 있었다. 자, 살아나 볼까. 그는 헬멧을 눌렀으며 시동을 걸었다. 푸르르르르. 오래된 로터가 바람을 가르며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정비병들은 숨을 죽이며 헬기 주변을 지켰다. 악천후 속 야간 이륙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철룡함 헬기 1호기, 이륙 준비. 진호. 무정이 너머로 장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눈이 이 배의 눈이다. 믿는다. 진호는 짧게 웃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헬기가 갑판에서 들려 올랐다. 바다 위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폭풍은 조금도 잦아들 기미가 없었고 구름 사이로 드문 번개가 바다를 하얗게 비추었다. 그러나 그 번개조차 진우에게는 길잡이가 되었다. 자, 상어놈들 어디 있나 보자. 잠수함 내부, 사냥꾼의 착각. 한편 수심 이브리카 심용페르 아래에서 상어급 잠수함의 함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목표함 엔진 소음 사라짐. 부함장이 보고했다. 선체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완전 정지 상태로 보입니다. 아하, 죽은 거야. 함장은 자신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고철덩어리가 엔진도 꺼졌으니 이제 끝났지. 그러나 그 말은 오만함이었다. 그는 모른다. 상대가 엔진을 끈 이유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부함장이 말했다. 함장님,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수역은 해류 변화가 심하고. 조용히 해.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다. 함장은 단단히 믿고 있었다. 철룡함은 이미 사냥감이라고. 허음향의 파동, 스크루 소음이 올라오다 철룡함 작전실. 음향장교가 갑자기 몸을 굳혔다. 사령관님. 말해라. 장교는 헤드셋을 벗지도 못한 채 손을 떨었다. 들립니다. 스크루 소음. 지금까지와 다릅니다. 모니터의 불규칙한 파형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속도 증가, 수심 상승. 민우 대위가 외쳤다. 놈이 올라옵니다. 장서진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이 자리에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지. 해류의 골짜기. 잠수함이 얕은 지형을 통과하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 좋아.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먼저 찾는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다. 사령관님 전투체계 장교가 외쳤다. 무장은 대부분 훈련탄입니다. 실제 탄두는 없다는 거 알고 있다. 장서진은 이미 그 부분을 계산하고 있었다. 우린 이 배의 전투력을 믿는 게 아니다. 그녀는 박철우 원사를 향해 손을 들었다. 우린 사람을 믿는 거다. 고철의 반란, 박철우의 비밀 병기. 박철우 원사는 커다란 금속 상자를 밀고 들어왔다. 그 안에는 해체된 오래된 부품들, 철제 파편들, 그리고 기계 부속품이 가득했다. 사령관님, 정식 무장은 없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건 비공식적 근접 폭로의 근접 충격탄입니다. 장교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다. 고철 덩어리를 용접해서 만든 건데 물속에서 대형 금속 덩어리가 부딪히면 음파 충격파가 꽤 셉니다. 민우가 경악했다. 원사님, 이거 규정 위반 아닌가요? 규정 부패한 인간들에게 썩어빠진 규정 따지면 뭐합니까? 그 말에 작전실 일부 장교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부조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장서진은 원사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고 성공 확률은 박철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30%. 실패하면 배 손상 가능성 50%. 작전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장서진은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다. 좋아.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다. 그걸로 한다. 다음 헬기에서 보이는 그림자. 그리고 그 순간 헬기 안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들려왔다. 사령관님 보입니다. 모두가 그 말을 듣는 즉시 작전실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다. 진호의 헬기 영상이 전송되고 있었다. 검은 바다, 그 위에 작은 하얀 파동, 그리고 그 아래 움직이는 그림자. 길고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물결치는 검은 그림자. 상어급 잠수함. 진호가 숨을 삼켰다. 놈들 생각보다 얕은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카메라가 더 확대되자 잠수함의 스노클과 잔망경 부분이 파도 사이로 어렴풋이 드러났다. 민우가 외쳤다. 완전히 노출된 건 아니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장서진은 조용하게 말했다. 맞아. 지금이 아니면 절대 못 잡는다. 유령의 돌진, 철룡함이 움직이다. 최창석 소령이 조타 장치를 잡았다. 흐름 속도 증가, 북서쪽으로 전진합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배는 바다가 정한 속도로 움직였다. 흐름이 배를 밀었다. 유령처럼. 철룡함은 잠수함의 바로 아래쪽으로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다. 거리 800m. 세템브미드. 세스파치메다. 음향장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잠수함. 아직 철룡함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장서진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지금이다. 충격탄 투하. 바다를 울리는 소리. 박철우 원사가 직접 조작 버튼을 눌렀다. 충격탄 투하. 콩. 금속 상자가 바다 아래로 빠져나갔다. 무겁고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살벌한 속도로 가라앉으며 회전했다. 거리 200km. 음향 장교가 외쳤다. 150, 120, 90. 접촉 임박. 그리고 꽝. 수심 60mm 아래에서 엄청난 충격파가 터졌다. 철룡함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폭발음, 갑판이 진동하고 장교들이 손잡이를 꽉 붙잡았다. 물기둥 발생, 스노클 파손. 잠수함 방향 잃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상어급 잠수함이 급격히 흔들렸다. 스노클이 비틀려 부러져 나가며 거대한 파동이 주변으로 튀어올랐다. 진호가 헬기 안에서 외쳤다. 명중입니다. 잠수함이 균형을 잃고 수면으로 튀어오릅니다. 정말로 검은 금속 몸체가 바다 위로 치솟았다. 이 파도 위의 괴물, 상어급이 떠오르다. 잠수함이 수면으로 떠오르자 장교들은 경악했다. 함장실 부분 파손, 위쪽 격벽에 금속 파편 박힘, 전투 능력 절반 이하. 그러나 잠수함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포탑 열립니다. 교신병이 절규했다. 북한 잠수함이 갑판 위에서 휴대용 대함 로켓 준비합니다. 민우가 외쳤다. 사령관님, 저들이 철룡함을 향해 발사하려 합니다. 그러나 장서진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이미 결심되어 있었다. 좋아. 그녀는 말했다. 그럼 마지막은 우리가 끝낸다. 상어급 잠수함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 철룡함 전체는 숨을 삼킨 듯한 침묵에 빠졌다. 바다를 검게 가르는 금속 덩어리, 거대한 파도와 함께 흔들리는 스노클 잔해, 함체 옆면에 박힌 고철 파편들, 그리고 그 위로 올라오는 북한 승조원들의 혼란스러운 움직임. 그러나 바로 그때 잠수함 갑판 위 2명의 승조원이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로켓입니다. 대함 휴대 로켓. 음향장교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령관님, 저들이 사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우가 외쳤다. 사령관님 대응 방안은. 하지만 장서진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하나만 있었다. 끝을 낼 타이밍. 진호. 그녀는 무전을 열었다. 네, 사령관님. 헬기 조종석 안. 진호의 얼굴은 이미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기 로켓 준비를 한다. 몇 초 안에 발사될 거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막아야 한다.
진호는 짧은 숨을 들이켰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는 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 아니었습니까? 장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그를 믿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진호는 웃었다. 긴장 속에 묻힌 짧은 미소. 맞습니다. 우린 늘 그렇게 해왔죠. 헬기 로터가 비명을 지르며 회전 속도를 높였다. 그럼 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번개. 이진호의 헬기는 잠수함 바로 위로 강하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미친 듯 헬기를 흔들었고 폭풍 때문에 시야가 몇 미터 앞도 흐릿했지만 그는 정확히 잠수함 포탑을 향해 날아들었다. 로켓병 2명이 잠수함 갑판에서 로켓을 들어 올렸다. 바람에 몸이 흔들리면서도 포를 철룡한 방향으로 조준하려 했다. 발사각 잡아거리가. 북한 승조원의 외침. 그 순간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잠수함 위를 강하게 비추었다. 눈부시게 밝은 빛. 북한 승조원들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자세를 잃었다. 진호가 외쳤다. 지금이다. 헬기 측면에서 고정식 기관총이 포효했다. 따다다다다다. 탄환들이 잠수함 갑판을 스치며 로켓병들이 들어 올리던 로켓을 맞췄다. 폭발. 잠수함 위에서 작은 화염이 피어올랐고 로켓병 둘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가 떨어졌다. 민우가 환호성을 질렀다. 명중 로켓 저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장서진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잠수함은 그대로 두면 다시 잠수해 도망칠 거다. 그녀는 음향장교를 향해 턱짓했다. 수중 스크류 상태는 수압 손상으로 스크류 일부 파손 함체. 경사 심각합니다. 좋아. 장서진은 말했다. 지금 이 상태라면 함교를 하나 더 공격하면 끝이다. 마지막 일격. 바다와 강철의 전쟁. 박원사. 그녀가 부르자 박철우 원사가 손을 번쩍 들었다. 대기 중입니다. 남은 충격탄 몇 개지? 2개요. 다 쓴다. 원사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2개면 충분하죠. 이번엔 그놈의 다 머리통을 깨버리겠습니다. 충격탄이 철룡함 측면에서 바다로 던져졌다. 콩콩. 물에 잠기자마자 2개의 금속 덩어리는 잠수함 쪽으로 가라앉았다. 거리 50m, 40, 30. 음향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적 잠수함이 회피 기동합니다. 좌연으로 방향 전환. 장서진이 말하자 최창석 소령이 즉시 반응했다. 흐름 변경됩니다. 바람의 방향도 바뀌고 있습니다. 계산해. 경로 조정 충격탄이 잠수함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부딪힌다. 떼칭이. 조짐이. 그리고 단 1초 뒤. 쾅. 수면 아래 폭발이 터졌다. 엄청난 물기둥이 치솟으며 잠수함 함체가 크게 흔들렸다. 잠수함 내부에서는 비명이 쏟아졌다. 함장실 파손 격벽 붕괴. 침수. 잠수함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함교가 바다 위로 완전히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 함장은 마지막 잔망경을 부여잡고 악을 썼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로켓도 준비해라. 그러나 그 순간 헬기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터졌다. 난 네가 할 말을 알아. 하지만 그럴 시간은 없다. 그의 헬기가 잠수함 바로 위를 맴돌았다. 그리고 헬기 바다 구조용 줄이 떨어졌다. 강철 후크가 잠수함 포탑에 꽂혔다. 민우가 비명을 질렀다. 진호 너 미쳤. 하지만 진호는 웃고 있었다. 아니, 사령관님이 가르쳤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는 구조용 장치를 가동했다. 적의 움직임을 제압하라. 헬기 구조 장치가 잠수함 포탑을 강하게 끌어올렸다.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헬기 로터의 강풍에 흔들렸다. 잠수함 승조원들이 비명을 질렀다. 잠수함은 완전히 균형을 잃고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수면이 기울기 45도. 음향장교가 절규했다. 잠수함 항복 직전입니다. 그 순간 잠수함의 갑판 위에서 흰 천이 펄럭였다. 항복 신호 항복했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폭발하듯 환호성을 질렀다. 해냈다. 우리가 했다. 상어급이 항복을. 철룡함 승조원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고 웃었다. 그러나 장서진은 조용히 숨을 꺼내 쉬었다. 끝났다.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내부의 적, 고위층의 움직임. 합참 교신망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제9기동함대 사령관 장서진 중장. 지금 전송한 증거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장서진은 헤드셋을 고쳤었다. 들어라. 방금 보낸 USB 파일은 내가 직접 확보한 것들이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국방위원회에서 압력 넣고 있겠지. 그녀는 미소 없이 말했다. 노성재 의원, 오경철 대장, 그들이 이 사태의 배우다. 민우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사령관님, 지금 그걸 합참 전체 앞에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진실을 말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장군님, 국방부에서 전송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시해라. 때문에 국방부 전체를 믿을 수 없으니까. 합참 라인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그리고 합참 지휘센터장 목소리가 들렸다.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국가 시스템의 균열을 의미했다. 그리고 곧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었다. 철룡함의 라이브 방송, 정훈과 국민 앞에서 장서진은 천천히 말했다. 지금부터 철룡함 상황을 정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전송한다. 민우가 벌떡 일어났다. 사령관님, 그러면 이 내용이 정훈이 볼 수 있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전송된다. 전국의 군지휘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국방부 메신저망, 전국 해군 변경망. 모두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민우가 손가락을 떨며 버튼을 눌렀다. 전송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철룡함 작전실이 그대로 방송되기 시작했다. 전국에 잠수함 항복 장면, 부패 증거 파일, 구속된 간부들, 철룡함의 실상. 모두 숨김없이 퍼져나갔다. 합참이 경악했고 청와대에서 긴급 전화가 울리는 소리가 작전실까지 들렸다. 그러나 장서진은 단 한마디만 했다. 나는 국가의 진실을 말할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청룡의 청와대 국방위 방산업체 비리 라인을 완전히 드러낼 시간이다. 전국군 통신망은 그녀의 말이 울리는 순간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의 싸움은 군함 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 전체를 향해 시작되고 있었다. 정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철룡함의 모든 상황이 중계된 뒤 대한민국 국군 전체는 말 그대로 흔들렸다. 각 부대의 상황실, 지휘센터, 헌병대, 심지어 신병교육대 식당의 TV까지 철룡함 작전실의 화면이 울리고 있었다. 잠수함이 항복하는 장면, 부패한 장교들이 구속되는 모습, 국방위원회 의원과 작전사령관의 방산비리 증거, 장군이 직접 폭로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울려 퍼진 단 한 문장. 나는 국가의 진실을 말할 뿐이다. 그 한 문장이 대한민국 군의 역사에서 가장 뜨겁고 치열한 논쟁의 불씨가 되었다. 전국을 뒤흔든 폭로, 청룡회의 몰락 시작.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합참지휘본부 모두가 동시에 패닉에 빠졌다. 노성재 의원의 비서실은 기자들의 전화로 불타고 있었다. 오경철 대장의 사무실에서는 비상 호출이 울리고 군 검찰단은 당황한 얼굴로 사무실을 서성였다. 이게 진짜 중장님이 맞는 겁니까? 영상 위조 아니야. 생존 자체가 말이 안 돼. 바다에 떨어졌다며. 하지만 영상 속 정복 상의를 입고 지휘하는 장군의 모습은 너무도 리얼하고 명확했다. 몇몇은 중얼거렸다. 에어건 살아 돌아온 유령이다. 이날 밤부터 장서진 중장은 군내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유령 장군 거우스 아드미럴, 죽음을 뚫고 돌아온 사령관. 그날 이후로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아니,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앞에 철룡함 정리를 시작하다. 철룡함으로 다시 시선이 돌아오자 작전실과 갑판, 선체 곳곳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특임조는 구속된 간부들을 별도 격리실로 옮기고 헬기 데크에서는 북한 잠수함 승조원들을 검문하고 있었다. 고요했던 배는 이제 진짜 군함으로 깨어났다. 장서진은 작전실에서 한숨을 내쉬며 민우에게 물었다. 북한 잠수함 승조원들 상태는 전원 생존, 다만 지휘부는 충격으로 일부 부상. 치료 후 헌병대 인계 예정입니다. 좋아, 그들도 우리가 상대한 적이지만 군인이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 바다 위에서는 모두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맞아. 장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가가 달라도 군인은 군인이다. 그 말은 철룡함 장교들의 가슴에도 깊이 와닿았다. 될 구속, 강도현 중령의 몰락. 격리실 안, 손이 뒤로 묶인 강도현 중령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는 문이 열리자마자 소리쳤다. 사령관님, 저는 억울합니다. 그건 전부 내 입을 통해 변명 듣고 싶은 생각 없다. 장서진의 목소리는 이미 냉철했다. 너는 부하를 죽이려 했다. 그리고 그걸 덮으려 했다. 게다가 군수 품목 비리까지 연루됐지. 강도현은 벌벌 떨며 안간힘을 썼다. 저도 시켜서. 누가 시켰나? 그녀는 물었다. 강도현은 망설였지만 결국 무너졌다. 노성재 의원, 그리고 오경철 대장. 그 말이 나온 순간 민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역시 장서진은 나직하게 말했다. 그래, 넌 그저 쓰레기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을 끌어내는 데 필요한 증인이기도 하지. 강도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저 살려주시는 겁니까? 살려는 두지. 장군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신,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여기서 끝이다. 그 말에 강도현은 완전히 무너져 주저앉았다. 전국 생중계 재판의 날, 일주일 후. 서울 군사법원. TV 카메라가 법원 주변을 가득 메웠다. 기자들은 외쳤다. 국방위원회 비리 사건. 청룡의 실체 드러나 해군 중장. 내부 고발 연공인가. 잠수함 사건 실시간 전송 여파. 군사법정 안에는 피고석에 강도현, 윤성규가 서 있었다. 뒤이어 노성재 의원, 오경철 대장이 수갑을 찬 채 들어왔다. 법정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다. 그리고 그날 수십 년에 걸친 군 내부의 썩은 비리는 송두리째 드러났다. 판사는 냉정하게 판결문을 읽었다. 강도현 중령 살인 미수, 군형법 위반, 군 기강 문란, 징역 25년. 윤성규 중령 직무유기, 은폐 공모, 징역 18년. 노성재 의원 방산비리, 뇌물수수, 징역 20년. 오경철 대장 공무집행방해, 방산비리 주도, 징역 25년. 법정에 모인 군 관계자들은 이 광경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부패가 무너지는 날이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청룡의 쇠카라는 내부 비리 라인을 공식적으로 해체했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청룡회는 군의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 조직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장서진 중장은 군의 명예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 순간 전국의 군병사들은 TV 앞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다. 철룡함 복귀. 군인들 앞에 선 장군. 며칠 뒤 철룡함은 다시 평소의 항해 임무로 복귀했다. 그러나 배 위의 공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갑판 위에서 병사들은 정렬되어 서 있었다. 누구도 긴장을 숨기지 못했다. 장서진 중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하얀 제복, 반듯한 구두, 어깨 위에 빛나는 별 3개.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의 걸음은 지도자의 걸음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터졌다. 저분이 바다에서 살아 돌아온 분이야. 직접 강대령 잡았대. 잠수함도 항복시켰다며. 유령 장군이라잖아. 그녀는 연단 위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철룡함 승조원 여러분. 목소리는 힘이 있었지만 잔잔한 파도처럼 부드러웠다.
나는 여러분이 내 목숨을 구했다고 생각한다. 병사들은 깜짝 놀랐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임무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돌아올 수 있었다. 그녀는 병사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다. 부패한 지휘관 때문에 고통받았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바람이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제 철룡함은 다시 군함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굳세졌다. 썩은 지휘관은 사라졌다. 부정은 사라졌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 배를 다시 살려냈다. 병사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누군가는 울컥 숨을 삼켰다. 그 표창, 바다의 연콩들, 장서진은 손짓했다. 강민호 하사, 전열에서 뛰어나온 병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앞에 섰다. 강민호 하사는 기지국 해류 측정 데이터를 조작하려던 간부들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보고를 올리려 했다. 그녀는 표창장을 들었다. 해군 최고 공적 표창을 수여한다. 강민호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사령관님, 해내겠습니다. 뒤이어 특임조, 정비반, 음향반 등 모든 부대에서 공로자가 호명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서진은 말했다. 철룡함 승조원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 그 말에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구두굽을 모아치며 경례를 올렸다. 필승. 선체 전체가 울릴 만큼 강력한 외침이었다. 장군의 독백, 바다와의 대화. 행사가 끝난 뒤 장서진은 홀로 갑판 끝에 섰다. 저 멀리 파도가 수평선을 따라 부서지고 있었다. 해풍은 차가봤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바다야. 그녀는 손을 난간에 올리고 어둠 속 파도를 바라봤다. 너는 내 목숨을 2번이나 가져가려 했지.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하지만 네가 준 시험 덕분에 나는 돌아왔고 이 배도 지킬 수 있었다. 그녀는 얄미운 듯 웃었다. 너도 고마운 줄 알아라. 바다는 대답 대신 잔잔한 파도로 발밑을 적셨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제 시작이다. 철룡함의 거대한 엔진이 다시 켜졌다. 오, 바다는 천천히 갈라졌다. 철룡함은 새로운 바다를 향해 당당히 나아갔다. 출항한다. 그녀가 말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그리고 유령 장군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었다.